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화학적 성질 두 번째 파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이번 파트는 조금, 제가 총 3강으로 나눴는데, 이 화학적 성질을 아마 두 번째 강의가 조금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금속 산화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속 산화물의 특징. 금속 산화물은요, 일단 금속이랑 산화물이 합쳐진 걸 말해요. 금속이랑 산화물이 합쳐진 걸 말하고 풍화작용을 오랫동안 심하게 받은 토양에 많이 축적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토양이 있다고 보면은 위에부터 쭉쭉쭉 이제 풍화가 되고 용탈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풍화나 용탈을 많이 거치게 된 토양은 이 금속 산화물이 남아있어요. 얘네는 풍화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풍화 용탈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많이 풍화나 용탈이 진행된 토양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 산화물이 남게 된다. 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환경 조건 하에서 영구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속 산화물은요. 굉장히 이 강력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박혀서, 네, 딱 박혀서 그냥 얘는 여기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예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산성 토양이 많습니다. 왜 산성 토양이 많냐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자, 등전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등전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물질, 예를 들어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물질은 예를 들어 중성일 때, 중성이란 pH 중성이면은 7을 보통 얘기하죠. pH가 7일 때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보고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고 봅시다. 그쵸? 예를 들어 이런 물질이 있어요. 자, 등전점이란 뭐냐면요. 이 7이건 6이건 5건 4건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는 이 pH가 5일 때 중성이에요. 중성. 그리고 이 세모는 pH가 4일 때 얘는 5일 때 이렇게 중성이에요. 그럼 각각 물질마다 이 전하가 없어질 때가 있죠.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중성일 때 그때 pH점을 이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pH점을 우린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등전점이 낮아요. 네, 등전점이 낮아요. 그래서 뭐 5나 뭐 한 5 정도 된다고 보시죠. 예를 들어 중성이 뭐 7이면은 이제 금속 산화물의 등전점은 5라고 보는 겁니다. 자, 5라고 봤으면은 이 pH 5 자체도 이미 산성이잖아요. 그쵸? pH 5 자체도 이미 산성인데 5보다 만약에 조금 더 높아졌어요. 5.5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죠? 산성토가 아니고 이제 알칼리성, 그쵸. 이 5.5라고 하더라도 이미 산성토인데 5.5도 산성토라고 보는데도 이 등전점이 5인 물질이 있는 데서는 5.5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플러스 양이온들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양이온들. 네. 그래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보다 작아졌어요. 왜냐면 4.5다. 4.5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4.5다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물질들이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보다 작게 되면은 붙어있던 수소이온들 있죠. 수소이온들이 더 붙어요. 이쪽으로. 수소이온이 더 붙어서 산성화가 되고요. 5보다 조금 더 높아진 이 5.5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수소이온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더 띄게 되겠죠. 어떤 물질이 마이너스를 더 띄게 되고 이 마이너스에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물질들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물질들은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녀석들이 있죠. 칼륨이라든지 이런 영양분들이 붙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이 4.5가 되면은 이게 반대가 되죠. 이게 반대로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사실 플러스가 띄어도 이 마이너스들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중에서도 음이온들 중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애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수소이온이 붙잖아요. 수소이온이 붙으면은 얘네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소이온이 흡착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산성화된 토양은 이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음이온들도 심지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소이온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기 틀에 박혀가지고 뭐 빠져나오질 않아요. 입자에 붙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산성 토양이 많습니다. 등전점이 낮기 때문에 이 더 산성 토양으로 가야서 이제 산성 토양이 많고 음전화를 거의 갖지 못합니다. 네, 산성 토양이 많기 때문에 음전화를 거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속산화물은 양이온을 흡착 보유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음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이 플러스가 붙어서 뭔가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금속산화물은요, 결정형과 비결정형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나 이 수산화기, O나 OH기가 이 철3가 또는 알루미늄 3가를 중심량으로 하여 결합한 팔면체를 기본 구조로 하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 이 알루미늄 3가를 중심 양이온으로 해서 팔면체 만들면은 알루미늄 팔면체였죠. 그랑 사실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합치면은. 자, 이유탄은 팔면체들끼리 모서리를 공유함으로써 층상으로 배열되고 각 층은 수소결합을 통하여 겹친다. 네, 결정형은 이렇고, 자, 비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랑 같습니다. 비교적 빠른 침전 반응의 결과로 이렇게 결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네, 굉장히 비규칙적인 이 비결정형을 생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금속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려면은 이걸 뭘로 갖게 되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이 수소이온이 붙냐,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냐, 예, 요걸 통하여 전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양성자화라고 해요. 그리고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오는 걸 탈양성자화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소이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수소이온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수소이온 사실 뭐냐면요, 그냥 요거예요. 요거. 원래 수소이온이 이게 동위연소거든요. 동위연소.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수소이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전자가 빠진 거잖아요. 플러스만 남은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뭐예요? 양성자 하나, 양성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을 부르는 것을 양성자화라고 하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은 탈양성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산화물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이 부분 중요한데, 뭐 동형치환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동형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전하가 붙게 되려면은 이 양성자와 탈양성자화를 통한 이 토양의 pH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토양의 pH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pH라는 말이, 이 말 자체가 이미 수소이온 농도잖아요. 그쵸?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가 많냐 적냐에 얘네는 그 전하가 영향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금속산화물 결정형 광물에는 뭐가 있나요? 자, 첫 번째 깁사이트입니다. 깁사이트는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고도 하고요. 알루미늄을 중심 양으로 하는 팔면체 층상 구조. 우리 알루미늄 팔면체층, 이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 알루미늄 3가가 6개의 OH와 결합, 그쵸? 같죠? 결정의 외부 표면에는 공유되지 않은 OH와 물을 가진다. 울티졸이나 그리고 열대지방의 옥시졸 같은 이 풍화가 심각하게 된 토양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고타이트입니다. 고타이트. 고타이트, 침철광이라고 불리는데요. 매우 안정한 철산화물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철 3가를 중심 양이온으로 하고, 이 산소나 산소이온이랑 그리고 이 수산화이온이 팔면체로 결합하고 팔면체들이 꼭지점과 모서리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이중사슬 모양이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그림으로 알면 가장 좋지만 그림을 보시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이핑으로 해서 외우시는 걸로 일단 가시도록 하죠.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은 적철광입니다. 적철광. 헤마타이트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깁사이트, 그리고 고타이트, 그리고 헤마타이트, 다 무슨 광물? 결정형 광물이에요. 이렇게. 자, 헤마타이트, 적철광이라고 하고요. 고타이트 다음으로 토양 중에 많이 존재하는 철광물이며 토양이 붉은색을 띠게 한다. 그래서 적철광입니다. 붉은색을 띠게 해서요. 자, 철이 6개의 산소와 결합하여 팔면체를 형성하고 팔면체들은 모서리와 면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헤마타이트 결정이 형성된다. 자,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 적철광 같은 경우에는 철이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죠. 하지만 뭡니까, 얘는? 얘는 철이 산소와 수산화이온,
산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팔면체로 결합한다고 했죠. 이런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 결정형 광물 봤으니까 비결정형 광물 당연히 봐야겠죠. 첫 번째 이모골라이트입니다. 이모골라이트. 이모골라이트는 튜브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좀 큰 특징이에요. 이 튜브 구조를 가진다는 거 큰 특징이고, 바깥쪽은 깁사이트의 알루미늄 팔면체층으로 안으로는 이제 OH 이온을 갖는 수산화 이온을 갖는 규소 사면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두 번째 비결정형 광물 중 결정화 정도가 가장 크다. 자,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 가져가시고요. 세 번째 카올리나이트처럼 깁사이트층과 규소 사면체층이 1대1로 결합한 구조를 가지지만 두 층의 결합이 위아래로 뒤바뀐 것이 다르다. 자, 이 구조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규소 사면체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카올리나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모골라이트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최근에 안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요거까지 알 거는 조금, 네, 제가 논문을 뒤져봤는데도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거는 일단 알고만 계셔라. 네, 알고만 계셔라. 요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 카올리나이트에서는 이 규소가 깁사이트층에 이제 산소 하나 결합하지만 이모골라이트에서는 규소가 깁사이트층의 산소 3개와 결합하여 있다. 자, 그래서 여기 1개와 결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개와 결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3개랑 1개랑 결합했다가 이렇게 3개랑 결합했다. 이 규소 사면체가 거꾸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자, 다음 이 pH 의존 전하가 생성되어 일가 양이온을 흡착할 수 있다. 이 수산화물,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pH 의존 전하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이모골라이트에서 알루미늄 3가는 팔면체층에서만 나타나며 따라서 동연치환에 의한 음전화의 생성은 거의 없다. 이 금속 산화물 자체가 이 음전화 생성이 거의 없습니다. 동연치환에 대한. 자, 이 중요한 녀석 하나 나왔네요. 이 알로펜입니다. 알로펜. 알로펜은 화산재 풍화로 생성되는 녀석이고요. 화산지대 토양의 주요 구성물질입니다. 많은 pH 의존 음전화를 가지고 있어 중성이나 약 알칼리 조건에서 약 150cmol 정도의 양이온 교환 용량을 가진다. 비표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자, 이 알로펜은요, 동형치환을 해서 음전화를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pH 의존 음전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은 등전점이 매우 낮습니다. 등전점이 매우 낮아요. 등전점이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 우리 pH 4만 돼도 강산성이잖아요. 매우 강산성인데 이 pH 4에도 이 음전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알로펜은. 그 음전화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애들 붙겠죠. 플러스 애들 붙는 거를 이 뒤에서 바로 배울 거지만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가 얼마나 붙을 수 있느냐, 이게 양이온 교환 용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양이온 교환 용량이 굉장히 뛰어난 얘가 이 알로펜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제주도 화산의 토양은 알로펜 함량이 많으므로 양이온 치환능도 크다. 그래서 영양가가 좋다. 말 그대로. 자, 다음은 제올라이트입니다. 제올라이트. 장석, 석영처럼 규소 사면체들이 꼭지점 O를 공유하여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는 결정형 광물이다. 이런 구조 알아가시고요. 자, 가열할 경우 광물 내부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끓는 돌이란 뜻의 제올라이트로 명명이 됐다고 하고요. 이름도 특징적이죠. 단위 구조가 고리 형태로 연결되어 전체 구조가 형성되므로 석영이나 장석에 비하여 많은 미세 공급을 가지고요. 규소 사면체에서 원래 규소 사면체면은 규소 4가 이온이 들어가는데 이게 알루미늄 3가로 동형치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속산화물 동형치환 거의 없다고 했지만 이 제올라이트 동형치환이 있습니다. 있어서 다른 애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살짝 있다는 거죠. 아주 적다는 거고 이 규소 사면체에서는 동형치환이 이루어지고요. 200에서 310mol kg의 매우 큰 양이온 고연 용량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좀 높다고 뭐 버미큘라이트나 몬모율라이트 애들도 한 뭐 150,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200, 커봤자 200이거든요. 200에서 310mol kg이니까 굉장히 높은 애들이고 제올라이트는 토양 개량, 수질 정화, 오염 토양 정화,
인공토양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양 반응까지 오늘 일단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토양 반응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이냐면요. 우리가 토양 반응이라고 하면 뭐 이런 화학적 반응, 토양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이런 걸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토양 반응이란 말은 토양 속의 산성도를 한정하여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즉, 토양의 그냥 pH라고 보시면 돼요. 토양의 pH를 우린 토양 반응이라고 보는 겁니다. 토양의 뭐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토양의 pH를 우린 토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H는 총 3가지, 크게 3가지 정도 나뉠 수가 있어요. 영구전하랑 가변전하, 변두리전하 이렇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영구전하는 토양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하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하가 생긴다는 게 마이너스나 플러스 이런 전하가 생긴다는 건데 이 전하가 영구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건 이 동형치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동형치환 아까 전에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알루미늄 3가가 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철 2가로 바뀌었었죠. 바로 구조적인 게 바뀌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이 원소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구전하라고 보는 겁니다. 동형치환에 의해 생긴 전하를 우리는 영구전하라고 하고요. 다음은 가변전하입니다. 가변전하는 이 pH가 들어가면 가변전하입니다. 여긴 pH 적어주시고 요거는 동형치환 적어주세요. 이 pH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전하라고 보는 거고 pH에 따라 달라지는 전하이며 점토광물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이 수소이온의 해리와 결합에 기인합니다. 비결정형 점토광물, 예를 들어서 이모골라이트, 알로펜의 경우 결정형 산화물보다 더 pH 의존적입니다. 자, 바로 이 전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금속산화물은 결정형과 비결정형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결정형이 더 pH 의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이 그거고요. 세 번째, 점토광물을 분쇄하여 분말도를 높이면 음전하가 많아지고 양이온 교환 용량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토광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잘게 푸십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이 비표면적에 다 전하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산화물의 경우 영구전하를 가지지 못하고 pH 변화에 따른 가변전하만을 가지지만 규산염 점토의 경우 영구전하, 가변전하를 둘 다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그 금속산화물 중에서 이 영구전하를 가지는 녀석 제올라이트, 그쵸? 요건 특징적으로 알고 가시고 자, 다음 변두리전하 볼게요. 광물의 절단면에서 나타난 전하고요. 토양의 pH 영향을 받고 1대1, 0, 2대1, 0 모두에 생성되고 자, 가장자리에 이 규소, 수산화, 알루미늄 이거 규소의 수산화랑 이제 알루미늄 수산화기랑 붙어 있는 거에서 H가 해리가 되면서 여기서 H 빠지면 본다고 해요. H가 빠져서 요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전하가 생성되기도 한다. 그냥 요렇게 있다가 절단면에 이렇게 딸렸다고 보시면 돼요. 변두리 전하라는 게 있다고 하고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많이 적지만 일단 알고는 계셔라. 원래 수산화기에서 이제 여기 이 수소가 빠지면서 산소가 생기면서 절단면에 이렇게 음전하가 발생을 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요런 내용이고 요것도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7을 중성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이제 산성, 여기는 이제 알칼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점토광물의 풍화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토광물의 풍화까지 잠시만요. 7 네, 점토광물의 풍화랑 여기 다음 장까지는 보고 가시죠. 네, 여기 다음 장까지는 점토광물의 풍화랑 다음 장까지 보고 끝내시죠. 자, 점토광물의 풍화. 점토광물이 풍화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점토광물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점토광물이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 일라이트 이거 기준 한번 봐볼게요. 일라이트는 이 칼륨, 포타슘 이온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라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운모류에서는 칼륨을 오히려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버미큘라이트 있죠. 버미큘라이트 2대1형 광물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2대1형 광물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칼륨을 더해주면은 이 일라이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또 뭐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클로라이트에는 무슨 층이 있다고 했었죠? 브루사이트층. 브루사이트층은 이 마그네슘 팔면체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그네슘을 빼면 어떻게 되냐? 얘가 2대 1대 1이었죠. 이 1이 마그네슘을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마그네슘 빼면은 2대1형 광물 될까요? 자, 된다고 하네요. 2대1형 광물이 되고 2대1형 광물이 될 수 있는 이 중강형까지도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대1형 전토 광물에서 이 양이온들이 빠져요. 양이온들이 빠지면 뭐가 되냐? 이 1대1형 광물이 됩니다. 그리고 1대1형 광물은 또 여기서 규소가 빠진다. 규소가 빠지면 이 금속산화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규소가 들어가면 또 1대1형 광물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광배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양을 배움에 있어서 이해하는데 조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 뭐 2대1형에서 칼륨 붙으면 일라이트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황이 빠지면 버미큘라이트가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염기가 2대1형에서 염기라고 하면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빠지면은 뭐 영양가가 덜한 카올리나이트나 할로이사이트 이런 애들 될 수 있고요. 저런 부분들 각각의 관계를 알고 계시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2대1형 광물, 1대1형 광물, 금속산화물 순으로 풍화가 진행된다. 여기서 빠져나가면은 영양분 빠져나가면 1대1형 광물 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양분 빠져나가면은 금속산화물, 이 순으로 풍화가 진행이 되고요. 자, 토양에는 여러 유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체, 사체도 토양 유기물이고요. 낙엽도 토양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들의 배설물도 토양 유기물이고, 이런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이 있어요. 이 유기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동식물의 유체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암갈색, 흑색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콜로이드 물질이 되는데 이를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식을 말하기도 하는데 유기물 중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주로 관여하는 부분이 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식이 곧 유기물, 토양 유기물이라고 거의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적어놓은 건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 유기물은 이 탄소 원자가 2개 이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탄소 원자가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유기물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6개인 이 포도당 같은 경우엔 유기물일까요? 맞습니다. 유기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나뉘어지는 거고요. 자, 다음 부식의 특성. 부식은 분해가 많이 이루어진 유기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부식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양 유기물이 교질의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은 이 부식 때문이고요. 부식은 비결정질로 부식의 비표면적과 흑찬능은 층상의 점토 광물에 비하여 훨씬 크다. 즉 영양분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흡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게 이 부식이라는 거예요. 비표면적은 800에서 900이고 양이온 교환능은 150에서 300.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대1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애들도 약 150 정도라고요. 근데 이 부식이 150에서 300 시몰씩 킬로그램입니다. 이 몰이라는 표현은 이 화학에서 이제 원자량을 나타낼 때 쓰는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몰이라는 거. 자, 세 번째, 등전점이 pH 3 이하로 매우 낮아서 pH가 등전점보다 높아질수록 이 수소이온의 해리가 많아져 순음전화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등전점이 3이고요. 3.5, 예를 들어 3.5의 이 강산성일 때도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가. 탈양성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양이온들이 막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식의 음전한 대부분 여러가지 작용기로부터 이 수소이온이 해리되어 생성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상성작용기로는 카르복실기, 퀴논기, 페놀기, 에놀기 등
이며 이중 부식이 가지는 음전하의 약 55%가 이 카르복실기의 해리에 의한 것이다. 카르복실기는 자, 요렇게 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요. 자, 여기 지금 카르복실기 보입니다. 카르복실기가 보이는데 이게 헬이 돼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리가 됐어요. 뭐가 해리가 됐죠? 그쵸? 이 수소 이온이 해리가 되면서 수소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 수소 이온만 나가는 겁니다. 이 수소 이온만 떨어져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남겠죠? 이 마이너스가 고스란히 어디에 붙냐? 지금 그림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산소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음전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리가 되면서 이 페놀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OH였는데 여기서 H 플러스가 빠져나가면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음전하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부식에서 작용하는 거, 이 카르복실기, 퀴논기, 페놀기, 에놀기 등 얘네에서 수소이온이 해리되면서 이 발생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교질의 화학적 성질, 요 부분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예 이 화학적 성질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니까 지금 몇 페이지죠? 한 7페이지 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138페이지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